글로벌 투자를 이끄는 글로벌 ETF 트렌드입니다. 올해 시장의 뜨거운 키워드 중 하나로 단연 또 금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. 금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금은 이제 안전자산을 넘어 포트폴리오의 핵심 자산으로 위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. 이런 흐름 속에서 국내 ETF 시장에서도 금 투자 상품의 선택지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. 오늘 ETF 트렌드에서는 주목해볼 만한 금 ETF 상품과 함께 내년에도 금 투자 유효할지 투자 전략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. 오늘 이 시간 키움 투자 자산운용 ETF 컨설팅 사업부 정성인 부장님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네. 것 같은데 그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? 네,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. 아유, 좋습니다. 요즘 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금, 이 골드와 관련해서 어떤 투자 전략이 유효할지 오늘 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. 올해 금값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. 이렇게 많이 오른 만큼 투자 시장의 또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는데 부장님이 보시기에 올해 금 가격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게 된 원인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실까요? 네. 사실 최근 2년간 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. 네. 그래서 보시면은 보통 금 가격 하면은 온스당 2,000불 미만인 게 뭐 노멀 가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금 가격이 뭐 온스당 지금 4,200불을 오가고 있기 때문에 네. 거의 뭐 2년간 지금 2배 정도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가파른 구간이 바로 올해 하반기거든요. 네. 올해 하반기에만 지금 30% 이상 올랐기 그러니까요. 때문에 사실 이제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일이죠. 그래서 신고가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사실 올랐는데 왜 올랐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넘어가야 되지 그렇죠. 않습니까?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좀 준비해 봤는데 일단 가장 큰 요인은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금을 계속해서 순매수를 하고 있다. 네.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손해의 역할을 한 거죠. 그래서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계속해서 2022년 이후에는 금의 보유 비율을 좀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수요에 이제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중앙은행들도 뭔가 정책이 있기 때문에 금을 사는 그렇죠. 거지 않습니까? 그렇겠죠.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뭐 외환이나 국채의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체 요인으로서 금을 사고 있는 것 같고 보시면은 지금 중국, 폴란드, 인도, 튀르키예 같은 나라들이 금을 대거 매수를 했고 뭐 비단 올해뿐만이 아니고 작년부터 이미 시작이 된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대규모 금 순매수가 일단 금 가격 상승에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금리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. 금리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일단 뭐 어찌됐든 간에 2023년 이후에는 글로벌리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기가 이어졌지 않습니까? 그래서 실질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사실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주지 않은 자산이잖아요. 보유를 하고 있다고 그렇죠. 해서 이자가 생기는 자산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런 무이자 자산에 대한 매력도가 커지거든요. 네. 예, 그러다 보니까 이 금리 하락에 대한 일반론적으로 금에 대한 수요는 많아질 수밖에 없다. 이런 부분이 사실 이제 매크로 측면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세 번째하고 네 번째가 거의 이제 약간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 네. 먼저 이제 달러 약세예요. 사실 달러 약세는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혀 체감 못하는 부분이에요. 그렇죠. 예, 원화가 더 환율이 약세니까. 예, 원화가 너무나도 약세. 뭐 그러니까요. 달러당 지금 1,470원을 지금 돌파를 했기 때문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글로벌리 봤을 때는 일단 달러 약세의 기조는 맞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달러 약세가 됐을 경우에는 결국 이제 금도 사실은 달러 표시 자산이에요. 네. 금 가격을 고시할 때 달러로 표시를 하잖아요. 저희가 4,200달러 이렇게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 약세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금에 대한 상대적인 가치가 조금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이 이제 금의 수요를 촉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역할을 있겠지만은 올해 9월에 그 중국의 정승절 행사를 하는데 되게 충격적인 모습이 있었어요. 뭐냐면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대통령,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세 명이 같이 모여가지고 이 전승절 열병식을 관람을 했거든요. 네.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충격적이었어요. 왜냐? 이제 전 세계가 다시 신냉전의 시대로 가는구나. 이들이 지역화가 되기 때문에 네. 그동안 미국의 통치 아래에 있던 각 국가들이 이제 지역화가 되는구나. 이게 이제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이제 금 가격에도 굉장히 큰 수요를 자극을 미친 거죠. 결국 이제 저희가 쉽게 말하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된 부분. 이 부분들이 좀 맞물려 가면서 금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마지막 결정적인 요인이 하나 더 있어요.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자꾸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나 뭐 미디어를 통해서 노출이 되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금 가격이 계속 오르겠구나 하면서 그럼 금을 사야지 하고
뭐 실물 금을 사신 분들도 있고, 뭐 금 ETF를 투자하신 분들도 있고, 뭐 금 선물을 투자하신 분들도 있고,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금을 사시게 된 거죠. 그래서 여기에 이제 투기적인 소유까지 지금 더해진 거죠. 예, 그러다 보니까 금 가격이 이제 굉장히 높아지면서 소위 말하는 포모, 금이 없는 데 따른 포모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금 가격이 좀 많이 올랐다. 네,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저도 이제 금은방 가가지고 금 열돈에 얼마냐라고 물어볼 정도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그만큼 금에 대해서 이 투자의 가치로 느끼는 분들이 더 많아지신 것 같아요. 4가지 이유 정도 짚어주셨는데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대규모 순매수 그리고 금리 하락, 달러 약세,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이 투자자분들이 금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났다라는 게 또 결정적인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짚어주셨습니다. 그런데 이 금 가격이 내년에도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이냐에 대한 의견은 조금 갈리는 것 같아요. 돈나무 언니로 불리는 캐시 우드가 내년 금 가격에 대해 좀 회의적인 언급을 한 반면에 금값의 추가 상승을 전망하는 시각도 여전히 존재를 하거든요. 우리 부장님께서는 내년 금값 좀 어떻게 보실까요? 앵커님은 어떻게 보세요? 저는 올랐으면 좋겠어요. 올랐으면 좋겠어요. 아, 좀 가지고 계시나 보구나. 네, 아, 최근에 그러시구나. 또 최근에 매입을 해서 네. 일단은 또 매크로적인 측면만 놓고 봤을 때는 금 가격은 좀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. 예, 일단 뭐 달러 약세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네. 상황이고 트럼프 정권이 이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금리도 어쨌든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이 좀 멈췄다고는 하지만은 사실은 금리를 올릴 가능성보다는 내릴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많아 네. 보이거든요. 그래서 네. 그 매크로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투자자분들의 투자 수요 측면에서는 더 갈 것 같은데 사실은 근데 이제 금값은 사실 소위 말하는 밸류에이션이 적용되진 않아요. 적용되진 않는데 그 아까 캐시우드가 얘기한 부분이 이제 통화량 대비 시가총액인데 사실 높긴 높아요. 예,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레인지 내에서 크게 오르지도 내리지도 못할 거다라는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당연히 ETF 시장에서도 이 금 투자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열기가 뜨거울 것 같은데 실제로 국내 상장 금 ETF 시장 규모 어느 정도인지 먼저 짚어주신다면요? 아, 굉장히 뜨거워요. 굉장히 뜨거운 게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종목이 이제 7종목이 있었고 네. 한 8,600억 정도 됐었거든요. 네.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지난주 기준으로 한번 따보니까 일단 종목이 한 3개 늘어서 10개가 됐고 시가총액 AUM만 지금 5조 3천억이에요. 와. 네, 올해 지금 한 4조 5천억 들어왔어요. 네, 대박이네요.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이 부분이 사실 금값 상승에도 꽤 많은 그렇겠네요. 영향을 미쳤다. 네. 네,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렇다면 국내 금 관련 ETF 상품들 3가지가 또 늘어서 10가지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있을까요? 네, 일단 그 국내 ETF 시장에 상장된 금 관련 ETF 1호는 1호. 삼성자산 운용에서 운영하고 있는 코덱스 골드 선물 H, 그러니까 환해지형 네. ETF가 1호예요. 이게 이제 2010년 굉장히 오래된 상품이죠. 네. 2010년에 상장돼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 한 4천억 원 정도 규모가 되고 지금 미국 뉴욕 상품거래소인 코맥스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골드 퓨처스를 가격을 추정하는 형태이고 보수가 한 68bp 정도 되는데 일단 뭐 골드 선물 굉장히 전통적인 투자 방식이에요. 선물에 투자하는 방식이고 일단 뭐 골드 선물에 투자하다 보니까 뭐 가격 괴리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확률은 굉장히 낮고 다만 이제 조금 보수가 높고요. 네, 다른 상품들에 비해 보수가 좀 그렇네요. 높고 네. 그리고 이제 파생 상품이다 보니까 거래 비용, 롤오버 비용이 좀 들어요. 그래서 이제 비용 부분이 조금 높다라는 부분이 좀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고 사실 이제 초창기에 나왔던 이런 금 관련된 상품들은 대부분 선물 베이스예요. 그래서 뭐 삼성자산에서 운영하는 이런 골드 선물 ETF뿐만이 아니고 뭐 골드 선물 레버리지, 골드 선물 인버스 이런 상품들이 초창기 상품이었고 이제 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상품이 나왔던 게 2021년인데 네. 그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운영하는 에이스 KRX 금연물 ETF예요. 여담입니다만 개인적으로 제가 그 키움자산운용 전에 이제 한투에 근무를 할 때 네. 제가 만들었던 상품이기 때문에 정말요? 굉장히 제가 이제 이 상품이 커나가는 걸 보면서 자식이네요. 네, 제 자식이죠. 네, 제가 배 아파 낳진 않았지만, 어. 네, 뭐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네. 굉장히 커져가면서 어. 사실 굉장히 뿌듯해요. 이런 투자 수단이 또 제공되었다라는 네. 부분이. 그래서 이 상품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KRX 금연물 지수를 추종을 하고 있고요.
국내 최초의 금 실물 ETF예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선물이 아니고 실물 ETF이다 보니까 에이스 KRX 금 현물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현물에 투자한다라는 네. 특징을 갖고 있고 지금 AUM이 보니까 지난주 기준으로 한 3조 5천억 원 가까이 됐고요. 오. 굉장히 많은 자금이 몰려들었고 네. 총 보수 19bp. 네, 돼 있고 일단 뭐 금 현물 가격을 추정하기 때문에 뭐 선물의 롤오버 비용이나 이런 비용은 들지 않는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현물 ETF이다 보니까 참고로 선물 ETF는 퇴직연금 투자 불가능하시고 개인연금에만 투자가 가능하신데 그래요? 네, 네. 근데 금 현물은 퇴직연금도 가능하시고 예, 개인연금도 가능하시다라는 특징이 있어서 오. 그런 부분들이 좀 특징적으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문제는 얘가 이제 금 현물 가격을 추정하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국제 금 시세에 달러와 환율까지 더해진 데다가 추가적으로 국내 수급 요인까지 더해져요. 그래서 사실은 금 가격이 급등하는 구간에서는 이 ETF의 괴리율이 굉장히 많이 커져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단점이다 보니까 가격 급등락이 발생했을 때는 가급적이면 매매를 좀 지양하시는 거를 네,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국내에 상장된 금 현물 선물 ETF에 대해서 투자 전략까지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. 크게 보면은 금 ETF는 금 선물에 투자하냐, 현물에 투자하느냐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해주신 내용 종합해 보면은 퇴직연금 계좌에서 투자 가능 여부나 또 수급에 따른 괴리율 위험에서 차이가 좀 나는 것 같거든요. 최근에는 이런 부분을 보완한 상품들이 또 출시되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 상품들인지도 궁금하거든요. 네.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금 현물 ETF가 가격 급등락 시에 괴리율이 너무 커지다 네. 보니까 사실 저도 좀 놀랐었는데 뭐 20%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. 이게 요인이 사실은 이제 금 현물이라는 게 국내에는 금 현물을 공급하는 공급업자가 정해져 있어요. 네. 그래서 이제 가장 큰 공급업자가 조폐공사인데 조폐공사가 이렇게 니즈에 따라서 계속해서 금을 공급할 수는 없는 게 품질 검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현물이 들어오는 시차가 좀 발생을 네.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괴리율을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없애자라는 측면에서 최근에는 국제 금 현물 시세를 반영한 상품들도 좀 나왔어요. 네.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상품을 들고 나왔는데 소울 국제 금 커버드 콜 액티브. 네, 이름이 좀 어렵긴 한데 네, 국제 금 커버드 콜 액티브로 운영되는 상품인데 일단 미국에 상장돼 있는 금 관련 ETF에 주로 투자를 하고요. 대신에 해당 ETF가 이제 옵션 시장에 상장돼 있는 ETF만 대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ETF를 사고 난 후에 콜옵션을 매도를 해요. 매도를 하면서 이제 콜옵션을 매도를 하게 되면 아마 이제 커버드 콜 ETF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옵션 프리미엄을 받거든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분배금을 지급한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얘는 지금 올해 상장됐는데 한 530억 원 정도 되고 있고 보수는 한 45bp 정도 되는데 일단 장점은 국제금 가격을 추정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괴리는 네.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콜옵션 매도 프리미엄을 주기 때문에 현금까지 좀 받을 수 있다. 네, 이런 장점이 있는데 단점도 있어요. 네, 어떤 단점? 뭐냐면 일단 선물도 아니고 현물도 아니고 네. 금 관련된 ETF를 산다고 했잖아요. 네, 네.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중 보수가 나가요. 아. ETF를 보유하고 있는 보수도 나가고 이 소울 국제금 커버드 콜 액티브의 보수도 나가기 때문에 이중 보수가 나간다라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커버드 콜 같은 경우에는 상승 부분을 일정하게 옵션 매도를 통해서 막아놓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 가격이 10% 올랐다고 해서 그 가격의 10%를 다 수취할 수 있는 케이스가 아니에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100% 참여 불가능하다라는 단점이 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. 두 번째 상품은 그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금 액티브라는 ETF가 나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LBMA라고 런던 귀금속 협회에서 발표하는 가격이 이제 국제 표준 가격이에요. 그래서 이 가격을 추정하는 금 현물을 대상으로 하는 ETF이고 얘도 지금 올해 상장했는데 한 2,200억 원 꽤 많은 자금을 모았는데 예, 보수 30bp 정도 되는데 얘도 이제 국제 금 가격을 추정하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괴리는 없어요. 장점이 있어요. 네. 그리고 이제 액티브 ETF이다 보니까 뭐 일정 부분 매니저의 이제 뷰도 좀 들어가다 보니까 금 가격 하락할 때 좀 일부 대응할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는데 단점은 얘도 사실 ETF 안에 금 현물도 있지만은 ETF도 있어요.
그러다 보니까 또 이중 보수가 들어가는 단점이 있고, 그리고 액티브 투자가 항상 이제 논란인데 방향성 잘못하면 네,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단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알겠습니다. 소개해주신 두 가지 ETF 장점과 단점까지 챙겨주셨으니까 투자하실 때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가 금 하면 사실 안전 자산으로 좀 분류가 되잖아요. 그래서 자산 배분 원칙상 포트폴리오에서 일부분을 좀 담아야 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. 혹시 이런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금 관련 ETF도 있을까요? 있죠. 요즘에는 없는 게 없습니다. 아유. 다 있습니다. 네, ETF 시장에 다 있고요. 네. 올해도 포트폴리오 들어보셨죠? 브릿지워터라는 네. 미국의 이제 굉장히 유명한 헤지펀드고, 네. 올해도 포트폴리오 이제 자산 배분에 있어서는 가장 유명한 레이달리오라는 분이 운영하는 이제 회사인데, 네. 자산 배분으로는 글로벌 탑 넘버 원입니다. 네, 탑이고, 이제 레이달리오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. 어쨌든 금이 워낙 얘기가 많다 보니까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에는 금 같은 경우 한 10에서 15%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가는 게 가장 적정하다라는 얘기를 했었고,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성과 측면에서도 검증이 돼 있어요.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뭘 준비했냐면 S&P 500하고 S&P 500 90%와 금 10%를 섞은 그래프를 제가 한번 들고 나와봤는데, 네. 물론 최근에 금 가격 상승이 가파르기 때문에 그 영향도 있겠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을 어찌됐든 간에 조금 포트폴리오 가지고 간 수익률 그래프가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. 특히 그렇네요. 위기가 왔을 때, 오. 네, 위기가 왔을 때 좋은 모습을 보여왔고, 네. 장기 수익률만 비교를 하더라도 저희가 과거 한 25년 기준 봤을 때 연봉률 수익률이 S&P 500 지수 같은 경우 5.88%인데 금을 10% 섞었을 때 한 6.5% 나와요. 변동성은 당연히 낮아지고. 네.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 한 90%대 10% 정도, 주식 90%와 이제 금 10% 정도를 가지고 가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저희 키움 투자자산운용에서 키움 미국 S&P 500 앤 골드라는 ETF를 냈어요. 예, 그래서 말 그대로 S&P 500 주식 90% 그리고 골드를 10%를 포함을 했고요. 네. 최근에 상장을 했습니다. 네. 최근에 상장을 했고 보수가 1bp예요. 1bp. 아유, 어떻게 네. 이렇게 낮아요? 왜냐하면 일단 S&P 500 투자하시는 분들 자체가 굉장히 저보수 상품을 네, 가지고 그렇죠. 가시기 때문에 여기에다 좀 금을 굉장히 낮은 보수를 한번 가지고 가보십사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상장을 했고, 뭐 일단 낮은 비용으로 금과 S&P 500의 성장성을 같이 누리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, 뭐 9대 1의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계속해서 유지를 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과 무관하게 계속 뭐 포트폴리오 가져가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, 일단 뭐 단점으로는 금 비중이 조금 낮아요. 네, 올해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많이 투자하시는데,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단점으로 되어 있는데, 어쨌든 이런 상품도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적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이 상품은 그렇다면 약간 금 투자보다는 S&P 500인데 조금 더 안정성 있게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도 눈여겨보시면 더 네. 좋을 것 같네요. 맞습니다. 미국 S&P 500 지수와 골드의 9대 1의 비율로 함께 편입할 수 있는 신상품이라고 합니다. 키움 미국 S&P 앤 골드 보수가 1bp 굉장히 또 저렴한 만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금에만 투자하는 거 외에 S&P 500 지수와 또 금을 함께 담은 상품부터 또 채권 혼합형까지 금 투자 ETF 상품들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우리 금에 또 관심을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께 금 ETF 앞으로 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전략 어떻게 챙겨드리면 좋을까요? 네,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금 가격이 이미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. 사실 여기에 이제 많은 비중을 가지고 간다라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 뭐 레이달리오도 얘기를 했지만은 금이 어쨌든 지금의 주목받고 있는 자산은 맞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담아 가시되 비중을 조금 점차적으로 조금 낮추시는 방향을 저희는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. 네, 그래서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? 뭐 어떤 자산에 저희가 소위 말하는 몰빵, 이거는 굉장히 위험해 보이고요. 네. 근데 좀 분산 투자하시는 부분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 역사적 고점에 와 있다는 부분을 항상 좀 유념을 하고 치우친 투자보다는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 일부 투자하는 전략 또 유의할 점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신 것 같습니다. 세계를 잇는 투자 글로벌 ETF 트렌드로 쉽고 안전하게 오늘 글로벌 ETF 트렌드는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